자,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요 내용을 잡고 갈 거예요. 특히 이제 개정된 내용 정리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보험 이론,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우리 농작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쪽은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험 이론은 여러분 잘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가로치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앞에 보험 이론은 어쨌든 간에 많이 읽어보셔야 된다는 것. 자, 오늘 정리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84페이지. 자, 구교재나 신교재 동일합니다. 자, 페이지. 자, 84페이지. 자, 구교재, 신교재 동일이에요. 자, 84페이지에 가셔서, 자, 농작물 재보험 제도인데, 앞에 우리 실시 개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85페이지에서 답원에 사업 운영 체계. 자, 이 부분은 가로치기로도 작년에 10회 때 나왔었거든요. 봐보시면 사업 주무부서는 농림부, 그 다음에 사업 관리기관은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각각의 농림부의 업무, 그 다음에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의 업무 나와 있고요. 그다음 86페이지 가보시면, 자, 사업시행기관은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86페이지에 재보험 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 그럼 지금 현재 재보험 사업자는 NH농업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금감원이라든가 각종 있잖아요. 업무들 들어있고, 그다음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이 시험, 자격 시험 관리, 손해평가 자격 시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 위탁을 했다는 것. 그래서 각각의 우리 87페이지에 방금 했던 그 내용을 자, 도표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87페이지는. 그래서 각각의 자기들 업무 한번 봐보시고. 자, 그 다음 88페이지. 자, 88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이번에 이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첫째는 그 말 나오잖아요. 첫째는. 자, 첫째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사업 지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자격을 물어보는 거죠. 자, 요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즉 사업 지역에서 제가 재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냐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 전국적으로 가입하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경작 규모가 일정. 자, 경작 규모가 일정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즉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 일정 규모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게 교재 89페이지 박스. 이 일정 규모 이상이 교재 89페이지에 있는 자의 그 박스입니다. 즉 2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그다음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비가림 시설. 자, 비가림 시설은 자, 세 가지 품목이 되겠죠. 대추, 포도, 참다래. 즉 대추, 포도, 참다래의 비가림 시설 최소 가입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 추가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우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0만 원짜리 이상은 벼, 밀, 보리, 메밀, 기리. 100만 원짜리는 옥수수, 콩, 팥에다가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잖아요. 근데 그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메밀은 50만 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200만 원. 우리 안 본 것들은 전부 다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범사 품목인 수박, 두릅, 블루베리도 다 얼마짜리냐면 20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다음 90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제 세 가지 품목. 두릅하고 블루베리, 수박은 자, 이 중에서 어디 품목에 해당되냐 봤더니 우리 블루베리는 무슨 품목으로 들어갔어요? 과수로 들어갔잖아요. 블루베리는 과수로. 그리고 수박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수박은 채소작물에 들어갔죠. 채소작물. 수박은 응? 응? 그래. 네. 이제 할 거예요. 자, 블루베리는 무슨 작물이요? 과수. 그 다음에 수박은 무슨 작물이요? 채소. 그 다음에 두릅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임산물로. 지금 교재 90페이지 하고 있어요. 혹시 수정 안 하신 분들 계시구나. 그죠? 자, 우리 방금 세 가지 품목이 이제 추가됐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블루베리는 과수작물로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수박은 채소작물로 플러스가 됐고, 그 다음에 임산물에 누가 들어갔어요? 두릅이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임산물의 종류는 떫은감, 대추, 밤,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고버섯, 두릅이라는 것. 세 가지 품목. 자, 나머지 품목들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 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정리가 우리 교재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 교재 10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교재 102페이지 구교재는 자, 구교재는 똑같네요. 동일해요. 자, 둘 다 102페이지. 자, 신교재 102페이지, 구교재 102페이지. 우리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즉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박스 있잖아요. 그럼 박스는 변동사항은 없어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에 가셔서 손해율은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를 뭘로 나누냐면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눠라. 자, 그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추가되었어요. 그 밑에. 즉 뭐라고 추가되었냐면 자기 부담 비율, 할인 할증은 최근 2에서 5년간의 누적 손해율로 산정해라.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평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러면 3년 거 다 더하잖아요. 평가 기간이 4년이다. 그러면 4년 거 다 더합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5년 거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여기다가 써놨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당구장에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대상 품목 가로치고 과수 사정은 손해율 구간이 15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몇 구간이에요? 즉 30%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구간이죠. 지금 10구간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율을 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수 사정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킨다는 거야. 지금 이 10구간을 갖다 14구간으로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테일한 즉 14구간으로 세분화된 것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별도야. 그래서 얘는 별도로 과수 사정은 이 손해율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줘야지 우리가 이 박스를 보고 찾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수 사정 가지고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산출해서 적용하라는 것은 시험에 출제하기는 좀 곤란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더 디테일하게 손해율을 좀 더 세분화시켰더라.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방제시설 할인할증률에 있어서 자, 방제시설, 방종말, 전기시설물, 관수시설, 경운기, 배수설이 있잖아요. 자, 이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그냥 우리가 하나 알고 가게요. 그냥 자, 주석2에 가셔서 우리 옥수수가 주석2예요. 주석2 옥수수에 가보면 2 써졌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얘는 옥수수는 우리가 일반 식량 옥수수가 있고 우리 사료용 옥수수가 있잖아요. 즉 둘 다 똑같이 우리 옥수수에 대해서는 전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할인 적용하더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 3번에 자 주석 3을 가보시면 주석 3이 어디에 있냐면 감자에 있잖아요. 감자에 가보시면 감자에 주석 3이 있잖아요. 여기 감자 품목에 가보면 그러면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3에 대한 해설 봄 재배, 가을 재배만 해당되더라. 즉 우리가 감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요. 봄 재배 감자, 가을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 즉 3가지가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자에 지금 이제 관수시설, 방제시설이 관수시설만 적용되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고랭지 재배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할인할증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봄 재배하고 가을 재배만 이 관수시설에 대해서 방제시설 할인을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 즉 관수시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콩을 봐보시면 자, 여기 콩 품목에 있어서 자, 주석 4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배수설에 주석 4가 들어있잖아요. 콩 품목에 가보시면 자, 콩에 가보시면 배수시설 해가지고 자, 할인이 몇 프로냐면 5%예요. 그 5% 쪽에가 여기가 주석 4가 있습니다. 주석 4. 콩에 가보시면 그 전에 주석 4 찾으셨어요? 5%짜리 5에가 주석 4가 있는데 자, 하단에 주석 4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봐볼게요. 앙거 배수시설과 배수 개선 사업이 중복될 경우에는 5%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콩을 재배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농콩에 사실 이게 적용되는 것들인데 그 구분 안 했어. 우리가 콩을 밭에다 재배할 수도 있고 논에다 재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 농콩에 적용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구분 안 해놨어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콩을 재배하는데 배수시설이 둘 다 설치된 거야. 그 배수시설이 종류가 뭐냐면 앙거 배수시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배수 개선 사업. 자, 이 2개가 만약에 이 콩밭에 둘 다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럼 둘 다 설치되어 있으면 얘도 할인율이 5%고 얘도 할인율이 5%잖아요. 이 2개 합쳐서 10%를 할인시키는 게 아니라 최종 몇 프로만 할인시킨다고요? 5%만 할인시킨다 이 말이에요. 중복될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봐봅니다. 103페이지에서 우리 사과에서 추가된 게 누구냐면 온풍기예요. 사과에서. 자,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그럼 사과에서 그 온풍기가 할인율이 20%짜리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기존 계좌에서는 방상펜이 몇 프로였어요? 20%였잖아요. 근데 지금 몇 프로로 바뀌었습니까? 25%, 25%. 이런 할인율까지는 저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굳이 이런 것까지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냥 참고 자료로 좀 변경됐다는 것만 아는데 대신에 온풍기가 기존 교재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추가됐다는 것.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방제설 적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합산을 하는 거예요. 즉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다 합산합니다. 근데 합산하는데 최대 몇 프로 할인하는 거냐면 최대 30%라는 것. 자, 그 부분만 봐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103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두 번째 방조망과 방충망은 반드시 설치가 위에도 설치되어 있고 측면도 설치되어 있을 때 할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2만 설치되어 있고 측면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할인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04페이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기준들. 자, 변동사항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기준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교재 105페이지에 가보면 자, 우리 기존에 보험료 산출시 가보시면
있잖아요. 가수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구할 때 가, 요, 손, 방. 얘가 이제 기본 공식에다가 자, 저가전에 5종 한정을 적용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예요? 한정보장, 그 다음에 부보장. 자, 이 부분이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하겠냐면 여기가 1 플러스 마이너스 할인할주 곱하기 방지설 같은 경우도 1 마이너스 방대설. 그 다음에 5종 한정 보장. 즉, 우리가 보험료 공식이 있어서 여기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즉, 할인을 적용하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였어.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모두 다 보험료 산출식이 다 그냥 플러스로 다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새로운 교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봐보시면 가입금액 곱하기 영업료일 곱하기 1 플러스 다 플러스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1 플러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곱하기 1 플러스 손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플러스 방지설 할인율.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벼 밑에 봐보시면 자 당구장이요. 당구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적용 A시 해가지고 가로치고 모든 할인 할증 적용 공통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표시를. 자 그래놓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이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모두 다 마이너스 0.05 적용해라. 근데 만약에 할증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1 플러스 0.05. 다시 말해서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다만 산출 공식만 모두 다 플러스로 다 바뀌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방지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항상 우리가 보험료 산출할 때는 할인 마이너스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리고 5종 한정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예요? 마이너스로 한다는 거. 즉 할인은 항상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로 우리가 산출하시면 되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항상 플러스로 적용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보험료 산출식만 모두 다 플러스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계산하는 방식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겠잖아요. 우리 자 파수 사정에서 이 계약자분이 저가전에 5종 한정도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가 후에 자, 일소피에 부보장도 가입했어요. 일소피에 부보장도. 네, 5종 한정을 가입했을 때 할인율이 몇 프로냐면 예를 들어서 30% 적용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일소피에 부보장을 가입을 했는데 일소피에 부보장의 할인율은 10%라고 했어요. A시를 준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보험료 산출식을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지금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 그대로 오면 자,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곱하기 자, 요율 10%라 하겠습니다. 0.1. 자, 할인 할증 13%라 할게요. 마이너스 13%. 자, 여기까지요. 가입 금액 요율 손해에 따른 할인율 13%. 자, 방제설 20% 줄게요. 방제설 20%.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지금 공식이 가요, 손, 방이에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자, 이거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 둘 다. 그랬을 때, 자, 이걸 1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이렇게 적용할 거냐. 아니면 1 마이너스 0.3 곱하기 1 마이너스 0.1. 이렇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은 자, 전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후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질문한지는 아시나요, 지금? 지금 두 가지를 선택 다 한 거야. 오전에 한정보장도 가입했고, 일소피에, 저가 후에 일소피에도 가입을 했어. 근데 우리 공식은 지금 뭐예요? 5종 한정보장 및 부보장이야. 그랬을 때, 자, A를 선택할 거야. A를 답은 완전히 달라져. 답이 틀려요, 답이. 네. 밑에 거 선택해? 위에 거? 어떻게 선택 그냥 막 해봐요. 1번 선택하실 거야, 2번 선택하실 거야. 그래서 자, 이게 그동안 논란이 사실 이게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서 자, 정답은 함께 풀어요. 함께. 안에서 다 같이 풀어요. 안에서 푼다는 거. 얘가 정답이야. 예전에 농구문에 6번 해석도 해줬어요. 6번 해석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보험료 산출식은 자, 그대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가셔서 106페이지. 자, 교재 동일하게 갑니다.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에서 변동사항은 없는데 거기 벼 있잖아요. 벼. 자, 벼. 다른 품목들은 우리가 다시 그 품목에 들어가서 다 볼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나와 있어. 자,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은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니 가입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합니다. 그럼 이때 이 표준 가격 구하는 공식이 뒷면에는 없어요. 딱 여기가 명시하고 있어요. 자, 중간쯤에 우리 벼 나와 있잖아요. 자, 벼의 표준 가격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나왔냐면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가 곱하기 민간 RPC 지수.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 가격 구하는 공식은 5개년. 자, 여기 5년 거. RPC 평균 수매 가격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저 뒷면에 가서 해설이 안 나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RPC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말해놨어요. 미국 종합처리장. 우리가 벼를 수매를 해서 건조해서 얘를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거의 일체 다 하는 것을 RPC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5년 거 하는 거예요. 5년 거. 5년 거. 2020, 21, 22, 23, 24년 거. 평균을 빼는 거예요. 5년 거니까. 그래서 1200원이야, 1100원이야, 1300원이야, 1400원이야, 1200원이야. 얘를 다 더해서 나누기 5. 자, 이 값이 바로 뭐예요? 5년 평균. 이 값이. 즉, 연도별 5년 평균값. 그 다음에 이 민간 RPC 지수라는 것은 지수를 무조건 줍니다. 이런 거 구하지 않아, 얘는. 뭐 1.1이야, 1.0이야, 0.9야 이런 식으로 지수를 주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자, 벼의 표준 가격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험 가입 금액들은 우리 저희가 그 개별 품목에 가서 다시 다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09페이지 가보면 자, 이번에 변동됐죠? 자, 여기 페이지 109페이지. 자, 뭐가 변경됐냐면 벼가 자요. 38%가 예전에는 44%. 그다음에 35%가 예전에는 41%. 자, 그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즉, 벼가 60, 55, 50, 즉 38%로 개정, 35%로 개정. 자, 이 부분. 따라서 자, 이렇게 봐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사과다. 예를 들자면 사과예요, 사과. 그럼 사과인데 자, 우리가 전체 보험료를 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이 순보험료는 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즉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 나머지를 계약자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달라요. 그래서 항상 조건을 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20%, 30% 무조건 줘요. 그럼 정부는 자, 무조건 몇 프로를 주냐면 50%를 주는 거예요. 즉 순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는 무조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과수사종과 저는 차등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등 지원하는 율이 바로 그 박스라는 겁니다. 그 박스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과수사종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럼 얘가 몇 프로냐면 33%, 35%, 50%, 60%, 60%. 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60%, 55%, 50%, 38%, 35% 이렇게. 자,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자기 부담비율로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보장 수준으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자, 10%가 보장 수준이 몇 프로예요? 90%, 85%, 80%, 70%, 60%. 즉 계약자가 보장 받는 게 몇 프로니? 보장 수준으로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보장 수준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자, 얘는 우리가 뭐예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두 가지로. 자기 부담 비율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지금 교재처럼 보장 수준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여기가 38. 네. 여기까지는 둘이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변화, 과수나. 근데 이제 10%짜리만 서로 달라. 10%짜리만. 즉, 벼가 몇 프로? 35%. 얘가 33%. 맞잖아. 그렇죠. 여기 55%. 네, 맞아요. 얘는 60이고 얘는 55고. 오케이. 네. 여기. 자, 얘는 50% 주고 얘는 60% 주고. 그래서 나중에 보험료 산출할 때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얘는 꼭 둘이 암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으로 가봅니다. 자,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에 있어서 자, 113페이지 가봐요. 113페이지. 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즉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가입하는 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에요. 그럼 얘는 적과 전에는 자, 여에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조합니다. 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조화. 그럼 적과 후에는 자, D장에 가보시면 7종이에요. 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적과 전에는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자, 7종이죠. 7종. 7종인데 얘를 갖다가 자연의 강, 태우, 지배, 지진, 화재. 그 다음에 자,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 자, 얘가 7종이 되는 거야. 그럼 각각의 자, 여기 정의를 봐보시면 여기 자, 이 자연재해 종류를 자,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재해 종류가 우리 1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 자연재해 종류.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호강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태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호강했다. 즉 자연재해 종류. 자연재해 종류. 자, 각각의 정의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태풍의 정의 가보시면 113페이지에서 자, 최소한 우리가 태풍으로 인정하려면 태풍주의보 이상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겁니다. 태풍주의보 이상. 그 다음에 자, 우박에 대한 정의 봐보세요. 우박이라는 것은 정나군과 봉우리 저군속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 자, 그 다음 냉해 피해 보세요. 냉해. 자, 냉해의 정의는 D장에 가보시면 자,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이야. 얘는 찬 기온.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동상의 정의 가보시면 동상의 정의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을 해 농작물이 얼어버려. 얘는 농작물이 얼은 거예요. 얼어. 즉 다시 말해서 냉해와 동해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동상해는 얼어버리는 거야.
근데 냉해는 얼지 않아요. 그냥 기온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농작물이 지금 냉해가 나고 난리야 지금. 특히 우리 사과, 배 지금 난리. 꽃들이 다 지금 수정될 시기에 갑자기 추워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온 게 바로 다 냉해 비인 겁니다. 우리 얼진 않았잖아요. 찬 기온으로. 자, 그래서 설에는 눈, 한해는 가뭄, 그 다음에 조에는 바닷물, 기타. 자, 폭염 있고요, 호우 있고요, 강풍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113페이지에서 호우를 봐보시면 얘는 호우주의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뭐예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예요. 반드시 기상특보라는 게 없다고 여기는. 그냥 비가 많이 왔어. 오케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강풍 가보시면 강한 바람이나 돌풍. 역시 이 강풍에도 뭐 초당 10m, 초당 14m 이런 말 없다고요. 그냥 바람 많이 불었어. 바람이 셌어. 그걸로 인해서 피해봤어. 오케이 그 말이에요. 반드시 몇 메타 이상의 바람이 불어라는 그런 기준 없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자, 한해라는 건 가뭄 피해. 그다음 조에는 바닷물. 그다음 설에는 눈. 역시 폭염도 마찬가지예요. 폭염도 기상특보가 없다고. 즉 폭염주의보라는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그냥 너무 더웠어. 이런 거야. 그다음에 기타. 자, 그런데 얘가 뭐로 넘어가면 특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특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자, 114페이지에 가보시면 일단 태풍은 똑같습니다. 태풍은 똑같이 태풍주의보 이상이에요. 근데 강풍은 반드시 초당 14m 이상 바람이 불었을 때 보상해 줄게. 강풍은. 근데 이 강풍 초당 14m는 측정을 하는데 우리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몇 개소에서 3개소에서 측정한 값 중 가장 큰 값 적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수원에서 A, B, C, D. 자, 이게 가까운 순서입니다. 즉 A가 제일 가까워요. 그랬는데 초당 N은 10m 바람 불었어요. 초당 12m 바람 불었어요. 초당 13m 바람 불었어요. 초당 15m 바람 불었어요. 자, 이랬을 때 강풍으로 해서 낙과가 되었습니다.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보상 안 해준다고요. 즉 가장 가까운 세 것 중에서 큰 것 적용한다고요. 자, 얘는 모르니까 적용 안 한다고요. 가까운 거 3개 중에서 큰 거. 초당 14m가 없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런 말. 자, 그 다음에 우박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 조건에 가보시면 여기 집중호우. 자,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또는이야, 또는. 그래서 집중호우에서 가보시면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즉이에요. 호우주의보 이상이에요. 호우주의보 이상 발령이 했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 자, 호우주의보 이상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었거나 또는 누적 강수량이 몇 미리?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해 줄게. 자, 둘 중에 하나만 조건 충족하면 보상해 줍니다. 집중호우. 자, 그 다음 지진은 115페이지 가보시면 지진은 5.0. 자, 그런데 자, 지진 같은 경우에 정의를 가보시면 당연히 우리 가수원에서 지진이 5.0 이상 지진 발생했어. 보상해줘요. 우리 가수원에서. 근데 우리 가수원에서 지진이 난 게 아니에요. 즉 어디에서? 인접 가수원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크기가 얼마 이상? 5.0 이상일 때. 근데 이 인접 가수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 가수원에 피해가 있다. 이때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보상해준다고요. 왜냐면 진앙이 같이 이쪽에도 올리니까. 자, 그 다음 가을 동상회라는 것은 가을 동상회는 자, 여기 사과하고 배도 보상을 해주고 단감과 떫은감도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사과는 배는 누구만? 과실만 보상을 해주고요. 단감과 떫은감은 잎도 보상해주고 과실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보험 기간은
9월 1일부터 사과배는 언제까지? 11월 10일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피해, 즉 단감 떨분간 이 피해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근데 과실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뭘로 인해서?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 단감잎이 몇 %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것. 그래서 그 가을 동상에 가보시면 즉 세 번째, 이 피해는 단감 떨분감이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전체 잎의 50% 이상 고사했을 때 단감 떨분감 잎 보상을 해준다는 것. 과실의 보험기간과 이 단감 떨분감 잎의 보험기간은 서로 달라요. 10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일소피해 봐봅니다. 일소피해라는 건 폭염이에요. 그러면 일소라는 것은 뭐냐면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빛 또는 과익이 개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일소의 정의야, 이게 일소의 정의. 즉 일소의 정의에 대해서 쓰세요 하면 이걸 쓰는 거야. 일소라는 거. 일소라는 것은 뭐예요? 방금 폭염으로 인해서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빛 또는 과익이 괴사되어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일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우리가 폭염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폭염의 조건은 일단은 뭐예요? 폭염주의보 이상 발령이 돼야 돼요. 즉 폭염특보가 발령돼야 된다는 겁니다. 했을 때 자요 몇 개에서 3개에서 역시 측정을 해요. 세계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세계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때 자,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자, 그때 얘는 폭염을 발령한 때부터 해제 날까지야. 여기 연속 2일 동안 33도씨 이상 지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요? 폭염 발령부터 해제 날까지 이 기간이야. 이 발령부터 해제 사이에 연속 이틀 동안 33도씨. 우리가 여러분 가축은 하루 전부터 해제 다음 날까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저가전은 그렇지 않아요. 발령부터 해제일까지. 그리고 방금 우리가 지진은 인접 가설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 그 보상해줬죠. 근데 폭염은 뭐냐면 우리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폭염 발령했을 때만 보상해주는 거예요. 인접에서 발령했다. 그건 해당되지 않아. 거기 가보시면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고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이제 여러분 시험이 계속 봐보시면 기존 기출문제 시험을 봐보시면 거의 이제 사례형 막 응용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응용에서 거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형을 출제를 하고 있냐면 면부책이야. 다 지금. 다 면부책을 응용하는 출제야 지금. 과연 보상을 해줄 거냐 보상 안 해줄 거냐. 이걸로 지금 현재 요즘에 사례를 많이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 심플하게 가로 넣고 막 써 이런 것들은 이제는 많이 지향하는 지금 추세야. 시험 문제 출제 트렌드가. 그래서 가장 1과목의 포인트는 뭐냐면 면부책을 판단하실 줄 알아야 돼. 과연 보상을 해줄 거냐 보상을 안 해줄 거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보험기간 내 사고냐.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해가 우리가 이제 기본형인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어때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계약자가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조와 저가전의 종합 대신에 얘를 갖다가 뭘로? 5종 한정을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일소피와 가을동상에 나는 보험에 가입 안 할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호장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5종 한정이라는 것은 5가지만 보상을 합니다. 강태우, 지배, 지진, 화재. 그럼 여러분 제가 저가전에 5종 한정을 가입한 거예요. 그럼 5종 한정을 가입했을 때 얘들의 조건은 이때 이 저가전에 이 자연재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 조건이 아니라 얘들은 다 무슨 조건이에요?
특정이음 조건이야. 특정이음 조건. 즉 저가 후에 적용하는 그 기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풍, 태풍에 대한 조건이 이 저가 전에 강풍, 태풍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이 조건인 거야. 이 조건. 즉 특정이니까 똑같이. 그래서 내가 5종 한정 보장을 가입했다. 그럼 당연히 그때도 강풍은 초당 14m 이상이 불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정이니까 또 똑같이. 그다음 마찬가지야. 누구도요. 이 집중호우도 마찬가지야. 집중호우도. 집중호우도 방금 우리가 저가 종료 이후에 호우주의보 이상 또는 누적 강수량이 12시간 80mm 이상일 때 보상해준다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지진도 마찬가지. 얼마 이상일 때? 5.0 이상일 때 보상해주겠다. 즉, 5종 한정 보장을 계약자가 가입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특정위험 조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5페이지에서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봐보시고. 마찬가지로 저가 종료 이후에.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험기간. 자,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보험기간은. 그래서 방금 그 가을 동상에도 가보시면, 자, 사과배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 단감 떫은감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 자, 일소피해는 저가 종료 이후부터 9월 30일. 그 다음 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저가 종료 이전에는 사과배는 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시작해서 저가 종료 시점이다. 다만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감 떫은감은 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시작해서 저가 종료 시점인데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문구. 자, 이 문구요. 자, 제가 지금 단감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단감을. 이때 단감에 대한 계약 체결일이 보험 계약 체결일이 25년 자 2월 1일 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자, 2월 1일 아니고 2월 3일 날 내가 보험 가입했다 할게요. 2월 3일 날 단감인데 품목이. 근데 이 계약자가 저가를 언제 마무리했냐면 저가 종료가 이 계약자는 저가 종료를 7월 10일 날 저가 종료 마무리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계약자는 저가 전에 5종 한정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즉 종합을 가입했어요. 저가 전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부청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자요. 언제? 자요. 4월 20일 날 멧돼지 피해가 발생을 했어. 조수해가. 조수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과실도 피해가 있고요. 나무도 피해가 있었어요. 자, 보상 유무. 자, 과실 보상해요, 안 해요? 보상? 어쨌든 이제 이따 하고 애가 육아 상태라 이제 그럼 우리가 피해 사실 인정해 주니까. 자, 과실 보상해요, 안 해요? 보상? 조수해니까 선택해 봐요. 보상해요, 안 해요? 종합이니까. 당연히 보상해야지. 자, 나무는 보상합니다. 지금 5종 한정은 다 가입 안 했다 했잖아. 종합이다고 종합. 이제 종합이니까 저까지는 뭐예요? 보상은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걸 명시해 놓으라고.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당연히 보상하지. 나무는 봄 정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언제? 우리가 방금 단감 떫은감 최종 보험 기간이 7월 31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7월 25일 날 똑같이 피해가 발생을 했어. 자, 이때 자, 과실도 피해가 있었고 나무도 피해가 있었어. 자, 보상 유무. 보상 안 하죠. 보상하죠. 즉 제가 주장하고 말해두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가 비록 7월 31일이라고 해서 7월 31일까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저가 종료를 해버리면 이 날짜가 저가 종료 전이 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7월 11일부터는 저가 종료 이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가 종료 이후. 즉 7월 11일부터는 이제 뭐만 보상해주게 되냐면 실종만 보상해주는 거예요. 7월 11일부터. 그 저가 종료 시점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거야. 저가 종료 시점이라는 것은. 그런데 만약 계약자가 저가를 7월 10일 날 한 게 아니라요. 8월 5일 날 저가를 했어요. 8월 5일 날. 저가를 늦게 한 거야, 이 계약자가. 8월 5일 날 저가를 했어. 그럼 이런 경우에
이 계약자가 조수의 피해가 8월 6일날 피해가 왔다고 그래요. 아니 8월 5일이 아니라 자, 요 7월 자, 8월 2일날 피해가 있었어. 8월 2일날. 근데 계약자가 저가 종료를 8월 5일날 종료시켰다고요. 8월 5일. 저가를. 근데 이 과수원에 8월 2일날 피해가 발생을 했어. 8월 2일날. 그럼 이때 보상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왜? 이미 이때는 상한선이 7월 31일이라고. 이때는. 최종 상한선이 7월 31일을 갖다 우리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저가 종료일로 본다는 거예요. 7월 31일. 그래서 그 저가 종료 시점이란요. 저가 종료 시점까지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보상하고 저가 종료가 끝났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7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종. 그래서 예시를 들을 때 그런 거 연상하시라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조와 자연재해, 조세, 화재. 얘는 저가 전이다, 저가 후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보험 기간에 있어서도 봐보시면 나무는 고정이죠. 즉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가 보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 조항 가보시면 다만 2월 1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개체 24시야. 즉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계약자가 2월 3일날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나무의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라고요? 2월 3일 24시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즉 2월 1일이 무조건 아니다는 거예요. 2월 1일이. 그래서 2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체 24시라고. 2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 118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118페이지에서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합니다. 과실도 보험에 가입하고요. 나무도 보험 가입합니다. 이때 과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몇 킬로그램 보험에 가입할 거니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합니다.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평년 착과량의 100%가 뭐가 된다? 가입 수확량이 된다고 이미 공부했어요. 그다음 나무의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결과 주수에다가 한 주당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그럼 결과 주수라는 것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야. 그럼 우리가 결과 주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즉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밀식 재배한다. 단밀식 재배한다. 자, 일반 재배를 했을 때 수령이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되었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 결과 주수로 봐줍니다. 배는 몇 년 이상일 때? 3년 이상일 때. 단감, 떫은감은 몇 년 이상일 때? 5년 이상일 때 우리가 결과 주수로 봐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목은 결과 주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일단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 자, 거기 교재에 나온 거기 1번과 2번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 자, 그러면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놨는데 뭔가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거예요. 아니면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한 겁니다. 즉 초과보험을 가입을 한 거야. 그럼 초과보험을 가입했다든가 보험을 잘못 가입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 가입 금액 조정을 합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 조정을 하는데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을 올려주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증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깎는 것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보험 가입 금액 감액만 우리가 허용을 하는 겁니다. 올려주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감액을 하는데 자 이때 감액 사유를 한번 봐보시면 교재에 감액 사유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저가 종료 후에 뭐가 저가 종료 이후에 교재 좀 잠깐요. 교재가 지금 제가 몇 페이지를 하고 있냐면 자 118페이지 여기가 지금 변경 개정된 거예요. 개정 여기 개정됐어요.
자, 저가 종료 이후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준 수확량이 무엇보다 가입 수확량보다 적게 되면 뭐 해라? 본 가입 금액을 감액해라. 자, 기존 교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적착과 평착이란 말을 썼어요. 그게 삭제된 거야. 기존 교재. 완전 차원이 달라져. 그렇게 하면 얘가. 그래서 지금은 심플하니 그냥 이거야. 기준 수확량과 보다 가입 수확량. 이 두 개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개만. 자, 그러면 봐볼게요. 자, 예시야. 자, 제가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한 거야.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했어. 그럼 종합을 가입했을 때 이 가수원에 평착이 10,000kg였어요. 그 다음에 적착이 7,000kg였어. 근데 저가전에 자, 냉해 피해가 있었어요. 냉해 피해가 있었어. 자, 이랬을 때 이 가수원의 기준 수확량은 몇 킬로가 됩니까? 이 가수원의 기준 수확량은 몇 킬로? 10,000kg. 10,000kg잖아요. 즉, 자, 기준 수확량은, 자, 여러분들, 기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이건 자, 여러분 이 과목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기준 수확량은 저가전에 보상하는 재가 없는 경우에는 뭐가 돼요? 적착. 저가전에 보상하는 재가 있는 경우에는 적착 플러스 착과 감소량. 그죠? 그럼 이때 자, 착과 감소량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자, 작은 거 뭐에서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자, 이 최대 인정 피해율 세 가지 주는 거죠.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유가 타박률. 즉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기본이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가전에 보상한 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적착 플러스 착과 감소량. 그럼 적착이 지금 현재 7,000kg. 자, 미보상 별도 없어. 3,000kg에서 기준 수확량이 10,000kg야. 그럼 여기다 소금 넣겠습니다. 자, 여기. 자, 기준 수확량이 10,000kg네요. 자, 가입 수확량. 방금 우리가 이꼬를 뭐라 했어요? 가입 수확량은 평착의 100%. 항상 평착의 100%가 가입 수확량이야.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당연히 몇 킬로구나? 10,000kg구나. 여기는 그러면 둘이 크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감액한다 안 한다? 감액 안 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케이스는 보험 가입금액 감액 사유가 아니죠. 어떤 사유예요? 착가감소 보험금 지급하시면 돼. 자, 두 번째. 얘가 이제 1번 케이스야. 1번.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 적착이 7,000kg야. 근데 저가전에 보상을 제가 없었어. 그럼 이때는 기준 수확량이 몇 킬로예요? 이때는 기준 수확량이 7,000kg죠. 그래서 자, 정리됐죠? 즉 기준 수확량이 7,000입니다. 가입은 똑같이 몇 킬로예요? 10,000kg죠. 그래서 이때는 보험 가입금액 감액한다 안 한다? 감액한다는 거예요. 몇 킬로에 대해서? 3,000kg에 대해서. 즉 3,000kg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금액 감액. 다음 또 세 번째 케이스. 이쪽으로 올게요. 세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 계약자가 저가전에 5종 한정을 가입했어요. 5종 한정 가입. 자, 그걸 똑같이 자, 평착이 10,000kg입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해놨는데, 자, 저가전에 우박 피해가 있다고 할게요. 자, 우박이 있었어. 우박 피해 있었어. 자, 유가 타박률 조사했습니다. 유가 타박률 조사했는데, 자, 20%였어.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이랬을 경우에 이 가수원의 기준 수확량은, 자, 기준 수확량은, 자, 작은 거 쓰라겠죠? 자, 평착이 10,000kg. 적착이, 여기 수건 안 줬구나. 적착이 똑같이 7,000. 자, 적착이 7,000. 자, 적착 7,000. 자, 평착 10,000kg 곱하기 유가 타박률이 20%. 자, 이때는 기존 수확량이 몇 킬로? 몇 킬로요? 9,000kg가 되겠죠.
예, 착화감소량. 자, 여기가 착화감소량 구하는 거. 착화감소량. 그러면 자, 기준수확량은 적착 7,000에다가 착화감소량 2,000. 자, 여기가 2,000이잖아요. 2,000kg 더해서 기준수확량이 9,000kg. 자, 기준이 9,000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야, 이미 이 정도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가입수확량이 몇 킬로예요? 여기에서 가입은 10,000kg, 항상 평착이니까 가입수확량은 똑같이 10,000kg. 자, 가입수확량 10,000kg입니다. 기준수확량 9,000kg입니다. 감액한다 안 한다? 감액한다고요. 조건 충족했잖아 지금. 감액한다고. 몇 킬로에 대해서? 1,000kg에 대해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하든 저가전에 5종 한정을 가입하든 조건 충족하면 본 가입금액 감액한다고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제가 작년에랑은 이거 똑같이 적용했어요. 우리가 실무에서. 근데 이 문구가 애매하게 생겼어. 이 문구가. 왜냐면 작년에는 거기다가 비교를 적착하고 평착하고 비교하게끔 문제 거기다 문구를 넣어놔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5종 한정 가입했을 때는 문제집 다 빼버렸어.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논란이 된 거니까. 근데 올해는 얼마든지 이 문제 출제한다고요. 즉 저가전에 5종 한정을 가입해도 저가전에 종합을 가입해도 본 가입금액 감액을 만들 수 있어요. 문제가. 조건 충족하면. 이게 두 가지 여러분은 반드시 조건을 두 것만 충족하시면 돼. 여기 포인트 뭐예요? 누구하고? 기준수확량하고 가입수확량만 비교하시면 돼요. 기준과 가입만. 기준수확량만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기준과 가입수확량을 비교해서 누가 가입수확량이 크면 거기에 대한 차익을 감액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1,000kg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여기도. 아시겠죠? 본 가입금액 감액한다는. 이게 이번에 바뀌었어. 이게 문구를 우리가 기존에는 약관하고 일치시켜 준 거예요. 다른 내용은 동일해. 자, 그리고 우리가 나무도 본 가입금액 감액하는 거 똑같죠? 나무도. 즉, 나무의 감액 사유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뭐하고? 실제 결과주수하고 결과주수 비교하는 겁니다. 나무는. 실결이 작으면 뭐한다? 본 가입금액 감액. 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해요. 나머지 내용.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